너희는 나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시간을 초월하여 너희의 세계로 온 타프티. 시간은 영원하지. 그리고 나는 그 영원을 거슬러 어디든 언제든 내 뜻대로 갈 수 있다. 지금의 내가 누구인지는 언젠가 알려줄 때가 오겠지. 중요한 것은 너희가 누구인지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니까. 그리고 그에 대해서도 때가 되면 알려주겠다.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 자신조차 모르지 않느냐. 너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그 누구에게도 자기 자신 사용법이란 것을 배운 적이 없다. 너희가 아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너희 자신에 대해서든 이 세상에 대해서든 그 어떤 것도. 너희는 스스로 어떤 의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사실 그건 너희에게 이식된 의견. 또한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줄 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거늘 너희는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느냐? 그럴 리 없다. 너희에게 이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려주려 한다. 또한 너희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며 너희의 인생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겠다. 왜냐하면 너희조차 자신의 삶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지 않느냐. 현실은 마치 양파처럼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너희는 그 중에서 너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와 매일 잠들어 보았던 꿈의 세계만 알고 있을 것이다. 꿈의 세계는 너희의 머릿속에서 나온 허구가 아니다.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과거에 일어났거나 미래에 일어날 일, 또는 일어날 뻔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의 저장된 영화 필름의 보관소 형태로 말이다. 꿈을 꾼다는 것은 그 보관소 영화 필름 중 하나를 재생하는 것. 그러니 너희의 꿈은 환상이면서도 동시에 현실. 실제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며 그저 단 한 번, 바로 지금 존재하는 것이다. 마치 과거에서 현재로 교체되는 영화 속의 프레임처럼 찰나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실제. 너희의 삶, 더 정확히 말하자면 너희의 본질, 즉 영혼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실체에서 다른 실체로 변화한다. 하지만 너희는 먼 옛날 너희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각각의 실체는 영혼의 개별적인 삶이니까. 혹은 개별적인 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영혼을 위해서는 반드시 육체가 있어야 한다. 육체 안의 영혼은 존재하면서 여러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것. 다시 말해 육체는 일종의 우주복인 셈이다. 현실과 삶의 특성이 본래 그런 법. 그 특성은 바로 움직임과 변화. 모든 프레임은 영화 필름을 따라 움직이며 그와 동시에 애벌레는 나비로 변화한다. 나비가 알을 낳아 그 알이 부화하면 애벌레가 되고 그 애벌레는 다시 나비가 되는 것처럼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지. 지금 너희는 모든 진화 단계 중 애벌레 단계밖에 이르지 못했다. 꿈과 생시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 어릴 적 너희는 무엇이 꿈이고 무엇이 생시인지 구분하지 못했다. 꿈의 세계도 이 세계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니 그저 다른 공간에 존재할 뿐. 잠이 들고 깨어나는 것은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 꿈과
그 뒤에 따라오는 깨어남은 마치 삶과 죽음과도 같은 일종의 계획에 따른 것. 삶은 꿈이며 죽음은 깨어남. 지금껏 그 반대일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이해하겠느냐? 나의 착한 아이들아,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주겠다. 꿈과 생시 사이에는 3가지 공통점과 1가지 차이점이 있다. 꿈에서도 생시에서도 너희는 잠들어 있다. 그렇게 너희는 어디에 있든 무력하지. 꿈이든 생시든 모든 너희의 의지와 무관하게 흘러가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꿈과 생시 모두에서 깨어나는 법을 알려주겠다. 또 하나, 꿈에서도 생시에서도 현실은 마치 영화 속의 한 프레임처럼 움직인다. 하지만 너희는 그저 땅만 볼 줄 알기에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다. 앞을 보는 능력, 그 능력을 너희는 꿈에서 본 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말을 믿기 시작하면서 잃어버렸다. 또한 꿈에서도 생시에서도 프레임의 움직임을 통제할 수 있다.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 너희는 현실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에겐 2개의 스크린이 있다. 바로 외부 스크린과 내부 스크린, 그리고 주의라는 것이 있다. 주의는 항상 내부나 외부 스크린에 연결되어 있지만 가끔은 그 어디에도 연결되지 않고 그 사이에 있을 때도 있다. 생각에 깊이 빠져 있을 때는 주의가 내부 스크린에 완전하게 연결된다.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른 채 그저 기계적으로 행동하는 것. 반대로 주변 상황, 외부 스크린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너희 자신은 잊혀지고 그저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을 하게 된다. 바로 그것이 잠들어 있다는 것. 내부 스크린이나 외부 스크린에 주의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무의식의 상태. 이때의 너희는 아무 힘이 없으며 자기 자신도 주변의 그 어떤 것도 통제하지 못한다. 자기 자신 사용법. 꿈이나 생시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내부와 외부 스크린에서 주의를 의식의 중앙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2 스크린 사이 중간에 있는 점. 주의가 이 점에 있다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과 자신의 생각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다. 그러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과 그 현실 속의 너희를 볼 수 있다. 너희의 주의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얽매여 있는지, 그리고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너희 자신은 어디에 얽매여 있는지. 지금 바로 잠에서 깨어나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거라.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의 주의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이 질문을 하는 순간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의식의 점에 있게 된다. 여기에 내가 있고 여기에 내 현실이 있다.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나 자신이 보이고 현실이 보인다. 이제는 1시간만이라도 의식의 상태에 머물러 보거라.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 아주 흥미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나 자신이 보이고 현실이 보인다라고 자신에게 말하며 의식의 점으로 들어가라. 너희가 스크린에 연결되어 있을 때에는 자기 자신도 상황도 통제하지 못한다. 어떤 상황이든 꿈으로 변해 오히려 너희가 통제되는 것. 하지만 자신을 자각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까? 너희는 자유로워지고 꿈에서 본 것은 생시의 꿈이든 잠이 들어 꾼 꿈이든 모두 의식적인 것이 된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게 되며 상황을 통제하게 된다. 나 자신이 보이고 현실이 보인다고 되뇌며 끊임없이 모든 것을 관찰하라.
그대가 마주치는 사람들, 그들은 계속해서 잠들어 있으며 스크린에 연결되어 있다. 마치 영화 속에 있는 것처럼 시나리오 속의 일상을 살고 있는 것. 하지만 너희는 꿈속에서 의식을 깨워냈으며 스크린에서 영화관으로 걸어 나온 것. 이제 언제든 스크린 밖으로 나올 수 있으며 원한다면 다시 영화 속으로 들어가 그 인물들 사이에서 시나리오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닐 수 있다. 사람들은 그런 상태에 있는 너희가 마치 다른 세상 사람 같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이는 의식의 상태에 있을 때 너희의 에너지는 특별하게 빛나기 때문이다. 그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도 본능적으로 그걸 느끼는 것.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나의 착한 아이들아. 지금껏 너희는 누구의 소유이며 누구의 말에 따르는 것일까? 너희는 너희가 등장인물로서 지금 이 순간 존재하고 있는 어느 영화에 연결된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잠에서 깨어나 주의를 통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나리오는 너희에 대한 힘을 잃게 된다. 이것은 모두 그대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그 시나리오에서 빠져나오기 위함이다. 너희는 두 가지의 활성체를 가지고 있다. 외부의 활성체와 내부의 활성체. 외부의 활성체는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주의를 끌만한 일에 주의를 집중시키더라도 그에 대한 통제력은 잃지 않는 것이다. 즉 외부의 스크린에 온전히 몰입하지 않고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인지를 면밀하게 관찰하는 것이다. 내부의 활성체란 무엇인가? 어디로 가려고 하거나 무언가를 하려 하거나 누군가 대화를 할 때 그 모든 행동을 하기 전에 주의를 의식의 중심에 고정하라. 그 행동을 하기 바로 직전, 즉 내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건지 깨닫는 것이다. 행동을 시작한 이후엔 너무 늦다. 그때는 이미 잠에 빠져버리고 잠에서 깨어나서야 너희가 깜빡 잠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모두는 어떤 일이 생기든 잠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정신을 차리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언제든 주의를 집중하고 정신을 차리라. 바로 그것이 깨어남의 신호다. 항상 그 몰입의 스크린에서 빠져나와 자신을 관찰하는 것. 이렇게 주의를 통제하다 보면 결국엔 자신의 인생까지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끝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관찰하고 그들이 모르는 것을 너희는 안다는 사실을 내비치지도 말라. 너희도 마찬가지로 잠들어 있는 척하라. 이것은 생시에서의 산책과 꿈에서의 산책 모두에 해당한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며 그저 단 한 번 바로 지금 존재하는 것. 이 말은 현실에 존재하는 것은 오직 실제를 본떠 만든 순간의 복제품인 단지 영상에 의해 비춰진 프레임이라는 뜻이다. 과거와 미래, 다른 모든 것들은 가상적이다. 이 모든 것들은 과거에 일어난 일, 앞으로 일어날 일, 그리고 일어날 뻔했던 모든 일들이 기록된 영화 필름 보관소에 저장되어 있다. 과거와 미래는 정보. 정보는 비물질이며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하지만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는 물질이며 그것을 열어볼 수도 있다. 그렇기에 예언자들이 존재한다. 필름의 보관소는 만질 수 없어도 실제로 존재한다. 마치 에테르처럼. 꿈의 세계는 꿈과 생시 모두를 위해 존재하는 단일한 공간. 꿈속에서는 과거에 일어났을 뻔한 일과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을 보게 된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혹은 일어날지는 알 수 없다.
그것은 가능태. 가능태란 지금은 정보의 형태로 감추어져 있으나 얼마든지 실현될 수 있는 잠재적 현실의 파도 또는 트랙. 궁극적으로 이 우주는 항시 무한한 가능태를 저장 또는 생성하고 있으며 그중 원하는 가능태만을 골라 옮겨 다니는 것이 곧 트랜서핑이다. 꿈속에서 너희가 본 일은 생시에서 일어날 수도 있었던 일 또는 그 반대. 그런 의미에서 꿈의 세계는 단일한 영화 필름 보관소라는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볼 수도 있고 꿈속에서나 생시에서 그 안에 존재할 수도 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각각의 프레임들은 가능태가 새롭게 실현되는 것이며 모든 생물과 무생물의 원자 하나하나가 업그레이드되는 모습이다. 단 한 가지 불변하는 것은 생명체의 영혼. 생명체의 영혼은 꿈에 대한 영화 필름을 보거나 프레임과 함께 현실 속의 필름으로 이동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너희의 자아는 과거의 그것과 같은 것이다. 꿈속을 떠다녔으며 미래에 다시금 나타날 것이다. 이 세계는 살아있는 것들과 살아있지 않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살아있는 것들은 물질 세계에 깊게 뿌리내린 채 정착해 있으니 생명체는 살아있지만 현실은 무생물. 그래서 생명체는 현실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생명체는 마음대로 현실을 선택할 수 있다. 나의 아이들아, 이 점이 가장 중요하며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 선택한다는 것은 프레임이 어떤 필름을 따라 어떤 방향으로 이동할지 결정하는 것. 너희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가 이제껏 주의를 통제하는 기능을 사용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 능력 역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앞으로 일어날 현실을 선택하는 것. 지금 이 순간의 실제와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 말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미 주어진 이 프레임의 현실을 바꾸려 애쓰고 있지 않느냐? 필름 보관소가 왜 있고 누가 영화들을 만들어 그곳에 영원히 저장해 놓았는지는 알 필요 없다. 대신 그저 너희가 프레임을 통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 위대한 창조자에게 감사하기만 하면 된다. 영화 속의 등장인물들이 자신이 영화 속에 있으며 너희가 그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너희에게 묻겠다. 너희는 자신이 누군지 아느냐? 필름은 너희의 삶이고 시나리오는 운명.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직접 개척할 수 있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그건 환상. 너희가 보는 것뿐 아니라 너희의 행동도 마찬가지로 환상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너희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이 너희에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질문을 받았다. 너희가 어디에 있으며 누구인지 아느냐? 영원의 아카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그 필름 중에 하나를 보고 꿈을 꾸며 수많은 마네킹들 중에 한 명의 몸속에서 살아간다. 꿈속에서 거울을 한번 보라. 자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너희의 의식은 또 다른 마네킹으로 들어가고 그 마네킹은 현재 프레임에서 살아나 너희 자신이 된다. 이것을 이해하기까지 너희는 꿈속을 부유할 것이며 운명 속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마침내 환상을 떨쳐내고 눈을 뜨는 순간 영화 속에서 온전한 생명력을 가지고 현실 속을 자유롭게 거닐 수 있게 될 것이다.